경상도 산골 깊숙한 곳 햇살마을 요양병원의 2층 복도에서는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9시 간병인 김순자가 213호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기호 할아버지, 아침 드세요. 침대에 앉아있던 83살 한기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벽면에 무언가를 끄적이고 있었어요. 숫자와 기호들이 어지럽게 적혀있는 벽을 보며 김순자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벽에 낙서하고 계시네요. 어서 손 씻고 밥 드세요. 벽면을 자세히 보면 그냥 낙서가 아니었어요. 복잡한 수식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어떤 부분에는 그래프 같은 것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순자에게는 그저 치매 환자의 망상으로만 보였죠. 한기호는 여전히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벽면의 어떤 지점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답이 숨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이 남자가 이곳에 온 지는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999년 겨울 교통사고 이후 언어 혼란 증세가 나타났고 자식들은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며 이곳에 맡겼어요. 처음엔 가끔 면회를 왔지만 이젠 명절에도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말만 하시잖아요. 숫자 얘기하고 공식 얘기하고 차라리 조용히 지내시는 게 낫죠. 한기호의 둘째 아들이 지난번 면회에서 간호사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한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벽에 더 많은 숫자들을 적어 놓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한기호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앉아있지만 그는 늘 혼자였어요. 밥을 먹는 중에도 손가락으로 테이블에 무언가를 그리곤 했습니다. 저 할아버지 또 이상한 짓 하고 있네. 치매 걸리면 다들 그래. 별거 아니야. 그나저나 자식들은 왜 안 와?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옆 테이블 어르신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지만 한기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신경 쓰고 싶어도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벅찼어요. 나는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한기호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공식들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 혀가 꼬이고 단어들이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손으로 적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오후 시간 한기호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산자락이 보이고 그 너머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풍경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수학의 아름다움을 설명해주곤 했는데 한기호 선생님,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자연의 모든 것에는 수학이 숨어 있단다. 저 구름의 움직임도 새들의 비행 경로도 모두 공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 40년 전 교실에서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한기호는 지역에서 가장 실력 있는 수학교사였어요. 학생들은 그를 존경했고 동료 교사들도 그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그를 포기했고 의료진은 그를 치매 환자로만 봤습니다. 벽에 적힌 숫자들은 망상의 결과물이라고 여겨질 뿐이었어요. 저녁 시간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213호 할아버지 상태 어때? 별다른 변화 없어요. 계속 벽에 낙서하시고 가족들 연락도 끊겼고요. 참 안쓰럽긴 하지만 저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한기호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더욱 움츠러들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밤이 깊어가자 한기호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나는 아직 잊지 않았다. 단지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자신의 기억과 지식이 여전히 의미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벽면에는 새로운 공식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복잡한 미분방 정식이었는데 그 누구도 그것의 의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기호에게는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기호의 눈빛만이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잊혀진 천재의 마지막 희망이 그 안에서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햇살마을 요양병원에 평소와 다른 소란이 일어난 건 그 다음 주 화요일이었습니다. 오전 10시경 병원 로비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병원 후원회에서 준비한 특별 이벤트 때문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은 특별한 행사가 있어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수학 퀴즈 이벤트입니다. 간호과장 박미영이 마이크를 들고 설명했습니다. 후원회에서 기부한 이벤트였는데 간단한 수학 문제들을 풀면서 두뇌 활동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였어요. 문제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도 드려요.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호기심 반, 재미 반으로 참가했어요. 한기호도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간단한 덧셈이었어요. 10 더하기 20은 얼마일까요? 어르신들이 웃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자,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진행자가 칠판에 문제를 적기 시작했어요. 2차 방정식이었습니다. 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은 0과 같습니다. x의 값을 구해보세요. 어르신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대부분 고개를 갸우뚱하며 어려워했습니다. 아이고, 이건 너무 어려운데. 학교 다닐 때도 이런 건 못 풀었는데. 그런데 뒤쪽에 앉아있던 한기호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칠판 앞으로 걸어가더니 분필을 들었어요. 저 할아버지 뭐 하시는 거야? 한기호는 말없이 칠판에 계산 과정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네 공식을 사용해서 차근차근 풀어나갔어요. 그의 손놀림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x는 2 또는 3입니다. 한기호가 작은 목소리로 답을 말했을 때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진행자가 놀란 표정으로 답안지를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어르신들의 표정은 여전히 의아했어요. 평소 말도 제대로 못한다고 여겨졌던 한기호가 이런 문제를 풀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혹시 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으실까요? 진행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진행자는 준비해온 가장 어려운 문제를 칠판에 적었습니다. 미분방 정식이었어요. 대학교 2학과 수준의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이벤트용이 아니라 나중에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에게 보여주려고 준비한 것이었거든요. 어르신들은 칠판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기호들과 숫자들의 조합이었어요. 하지만 한기호는 달랐습니다. 그는 문제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어요.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분필을 든 한기호의 손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복잡한 계산 과정이 칠판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분적분, 치환적분, 그리고 여러 단계의 변환 과정들. 이건 뭐지? 저 할아버지 진짜 수학 선생님이었나? 어르신들이 수군거렸지만 한기호는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의 머릿속에서는 수십 년 전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15분 후 한기호가 분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칠판에는 완벽한 해답이 적혀 있었어요. 과정도 정확하고 최종 답도 맞았습니다. 진행자는 말을 잃었어요. 이 문제는 대학교 수학과 3학년 과정에서나 다루는 수준이었거든요. 일반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때 로비 입구에서 누군가 박수를 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이 문제를 이렇게 깔끔하게 푸실 줄은 몰랐어요. 그 여성은 서민정이었습니다. 국가인공지능 수학 알고리즘 팀에서 일하는 데이터 과학자였어요. 마침 이 지역에 출장을 왔다가 지인의 부탁으로 요양병원을 방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르신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서민정이 한기호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한기호는 입을 열려고 했지만 여전히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수학, 입니다. 수학을 가르치셨다고요? 어디서요? 고등학교. 한기호의 대답은 끊어지고 더듬거렸지만 서민정은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이 노인의 눈에는 여전히 수학에 대한 열정이 살아있었습니다. 혹시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한기호입니다. 서민정은 그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름이었거든요. 간호사 김순자가 다가와서 설명했습니다. 한기호 할아버지는 작년에 오셨는데 교통사고 이후로 언어장애가 있으시거든요. 평소에도 벽에 숫자만 쓰고 계세요. 벽에 숫자를요? 서민정의 호기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녀는 한기호에게 부탁했어요. 혹시 제가 어르신 방을 구경해봐도 될까요? 어르신이 쓰신 숫자들이 궁금해서요. 한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수학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거든요. 213호 병실에 도착한 서민정은 벽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곳에는 복잡한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단순한 낙서가 아니라 체계적인 수학적 사고의 결과물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어르신, 이 모든 걸 머릿속으로 계산하신 건가요?
한기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작업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어요. 서민정은 휴대폰으로 벽면의 수식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이것들을 연구실로 가져가서 동료들과 함께 분석해보고 싶었거든요. 어르신, 제가 다시 찾아뵐게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서민정이 떠난 후 한기호는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았어요. 서민정이 한기호를 만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서울로 돌아간 서민정은 연구실에서 한기호의 벽면 수식들을 동료들과 함께 분석하고 있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촬영해온 사진들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거 정말 요양병원 할아버지가 쓴 거 맞아? 선임연구원 김태훈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화면 속 수식들은 단순한 계산이 아니었어요. 고급 미적분학과 선형대수학이 혼합된 복잡한 공식들이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봤어요. 그분이 아무런 참고 자료 없이 머릿속으로만 계산해서 벽에 적은 거예요. 서민정은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밤새 한기호의 수식들을 검토했는데 모든 계산이 정확했어요. 심지어 일부 공식은 최신 연구 논문에서나 볼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한기호라고 했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김태훈이 컴퓨터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여기 있다? 한기호. 1972년 서울대학교 수학과 논문 공동저자로 이름이 나와 있어. 정말요? 어떤 논문인데요? 위상수학 관련 논문이야. 그런데 이상하네. 주저자는 최성민 교수고 한기호는 공동연구자로만 표기되어 있어. 서민정이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와 증명 과정이 한기호가 벽에 적어놓은 공식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어요. 혹시 이 최성민 교수 지금 어디 계신가요? 현재 국책연구소 수학부 책임자야. 우리랑 같은 건물에서 일하고 있어. 서민정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서민정은 상급자인 연구소장 박진우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소장님, 제가 특별한 인재를 발견했습니다. 서민정은 한기호의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박진우 소장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흥미롭군요. 그런데 언어 장애가 있다고 하니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텐데 수학으로는 완벽하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보다 수식이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한번 모셔보죠. 마침 우리가 진행 중인 암호 해독 프로젝트에 막힌 부분이 있거든요. 박진우 소장의 승인이 떨어지자 서민정은 즉시 햇살마을 요양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틀 후 서민정은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공식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르신, 저희 연구소에서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기호는 서민정의 말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오랜만에 자신이 필요한 존재라는 말을 듣게 되었거든요. 국가보안 관련 암호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는데 복잡한 수학적 해석이 필요해요. 어르신의 실력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민정이 태블릿을 꺼내서 문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한기호는 화면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계산이 시작되었어요. 어려운 문제네요. 천천히 보세요. 시간은 충분해요. 서민정이 격려하자 한기호는 종이와 펜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30분 후 한기호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종이에는 단계별 해결 과정이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서민정이 계산 과정을 확인해 보니 완벽했습니다. 연구팀이 한 달 동안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한기호는 30분 만에 해결한 것이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어르신, 저희와 함께 일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한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나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정식 절차를 거쳐서 모실게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병원 측에서 한기호의 외부 활동을 반대한 것이었어요. 안 됩니다. 환자분 상태가 불안정해요. 외부 스트레스는 좋지 않습니다. 병원장 이동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나가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작업하시면 어떨까요? 필요한 장비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그래도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일은. 협상이 길어지는 동안 한기호는 조급해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능력을 펼칠 기회가 왔는데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한기호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싶어요. 할아버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간호사 김순자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한기호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한기호는 병원에 머물면서 주 3일 하루 4시간씩만 연구 작업에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틀 후 한기호의 병실에 특별한 장비들이 설치되었습니다. 대형 모니터, 전자칠판, 그리고 고성능 컴퓨터까지. 병실이 작은 연구실로 변신했어요. 어르신, 준비되셨나요? 서민정이 물었을 때 한기호의 눈에는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네, 시작해보죠. 한기호가 전자칠판 앞에 서자 마치 40년 전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복잡한 공식들이 칠판을 채워나갔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한기호가 작게 중얼거렸을 때 서민정은 그의 표정에서 진정한 행복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숫자와 공식들 사이에서 한기호는 다시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될 리는 없었어요. 곧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한기호가 연구 작업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실에 설치된 장비들을 이용해 매일 4시간씩 암호 해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반기는 건 아니었어요. 병원 의료진들은 여전히 우려를 표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한기호의 가족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요양병원에 모신 건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 한승민이 병원에 찾아와 소리를 높였어요. 큰아들 한승우와 딸 한미경도 함께 왔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일인 줄 알았더니 치매 걸린 노인한테 일을 시키다니요. 한승우가 서민정을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민정은 당황했지만 차근차근 설명하려고 했어요. 어르신 실력이 정말 뛰어나세요. 저희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지만 그만하세요. 우리 아버지가 무슨 수학 천재라도 되는 줄 아세요? 그냥 평범한 시골 교사였어요. 한미경이 날카롭게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한기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평범한 교사. 한기호가 중얼거리자 자식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보세요. 또 헛소리 하잖아요. 지금 와서 무슨 수학이에요? 조용히 요양이나 받으세요. 한승민의 말에 한기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가족들조차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하지만 서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해보시겠어요? 어르신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게요. 테스트요? 치매 검사를 포함해서 수학적 사고 능력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정말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보죠. 병원장 이동식도 이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도 한기호의 상태가 궁금했거든요. 이틀 후 햇살마을 요양병원에는 여러 명의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경과 의사, 그리고 수학교육 전문가까지 한기호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시작되었어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치매 검사였습니다. 간단한 계산, 기억력 테스트, 언어 능력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말씀해 보세요. 5월 14일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입니다. 기본적인 질문들에 한기호는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언어는 여전히 더듬거렸지만 사고 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두 번째는 복잡한 수학 문제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수준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문제로 올라갔어요. 미분을 이용해서 이 함수의 최대값을 구해보세요. 한기호는 주저없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 과정이 정확했고 답도 맞았어요. 이번엔 선형대수 문제입니다.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한기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자신감을 보였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수학교육 전문가가 감탄했습니다. 한기호의 수학적 사고 능력은 전혀 손상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일반인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검사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한 명의 중년 남성이 검사실에 들어온 것이었어요. 최성민 교수님? 서민정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국책연구소 수학부 책임자인 최성민 교수였어요. 민정 씨,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최성민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한기호를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을 드러냈어요. 교수님도 아시는 분이세요? 옛날에 잠깐 알고 지낸 적이 있어.
최성민이 대충 대답했지만 한기호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는 최성민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성민. 오랜만이야, 기호야.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과거의 이야기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혹시 어떤 사이신가요? 서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최성민이 먼저 답했습니다. 대학교 때 같이 연구한 적이 있어. 하지만 별로 중요한 관계는 아니었지. 중요하지 않았다고요? 한기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평소보다 또렷하게 말하고 있었어요. 내 아이디어를. 당신이. 기호야, 옛날 일은 그만하자. 지금 내 상태로는 무리야. 최성민이 한기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한기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내가 증명할게. 내 기억이 맞다는 걸. 증명? 뭘 증명한다는 거야? 그때 한기호가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공식을 적기 시작했어요. 1972년 논문에 실렸던 핵심 공식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만든 공식이야. 한기호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말더듬이 거의 사라졌어요. 당신이 내 이름을 빼고 발표한. 최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해? 내 정신은 온전해. 기억도 온전하고. 한기호가 칠판에 더 많은 공식들을 적어 나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기호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아파. 할아버지. 서민정이 달려가서 한기호를 부축했습니다. 의료진들이 급히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심장약 투여량을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갔어요. 간호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실수였을까요? 아니면. 한기호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을 잃기 직전 그는 최성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증명할 거야. 반드시. 복도에 남겨진 칠판에는 한기호의 공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공식들을 바라보는 최성민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한기호가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연구 프로젝트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어요. 환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더 이상 외부 활동은 불가능해요. 병원장 이동식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의료진들도 모두 같은 의견이었어요. 심장약 투여 실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한기호의 모든 외부 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서민정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연구소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어제 일을 떠올렸어요. 특히 최성민 교수와 한기호 사이에 흘렀던 이상한 긴장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거야. 서민정은 연구실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1972년 논문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주저자는 최성민, 공동 연구자로 한기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와 증명 방식이 한기호가 벽에 적어놓은 공식들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마치 한기호가 원저자인 것처럼 보였어요. 김태훈 선배, 이것 좀 보세요. 서민정이 동료를 불렀습니다. 김태훈도 논문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확실히 이상하네. 보통 공동 연구자라고 하면 동등한 기여를 한 건데 이 논문은 한 사람의 아이디어로 보여. 그런데 왜 한기호 선생님이 공동 연구자로만 표기되었을까요? 글쎄, 당시 상황을 알아봐야겠어. 김태훈이 몇 개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선배들을 통해 1972년 당시 상황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어요. 한편 요양병원에서는 한기호가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시 병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또다시 아무도 나를 믿지 않는구나. 한기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희망이 보였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할아버지, 약 드세요. 간호사 김순자가 들어와서 심장약을 건넸습니다. 한기호는 그 약을 바라보며 의심스러운 생각을 했어요. 어제 정말 실수였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날 오후 한기호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최성민 교수였어요. 그는 한기호의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한기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최성민은 그냥 들어왔어요.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호야, 어제는 미안했어. 최성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사과보다는 다른 목적이 느껴졌어요. 넌 이제 그만 쉬어야 해. 몸도 안 좋고 기억도 흐릿하잖아. 내 기억은 흐릿하지 않아. 한기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성민은 그의 반응을 보며 불안해했어요. 기호야, 과거 일은 이미 끝난 거야.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조용히 지내는 게 모두에게 좋을 거야. 모두에게 좋다고? 누구에게? 한기호의 목소리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최성민을 마주하니 억눌려 있던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당신에게만 좋은 거 아니야? 뭐라고? 내 연구를 훔쳐놓고 이제 와서. 최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조심해서 말해, 기호야. 지금 내 상황에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위협하는 거야? 위협이 아니라 충고야. 내가 지금 누구 말을 믿어주겠어?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할 텐데. 최성민의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실제로 아무도 한기호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어요. 가족들조차 그를 포기한 상황에서 누가 그의 편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지내. 알겠지? 최성민이 일어서려는 순간 한기호가 손을 뻗어 그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성민아, 우리 친구였잖아. 한기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배신당한 친구에 대한 안타까움이 묻어나왔어요. 왜 그랬어? 내 이름을 왜 빼고? 최성민은 한기호의 손을 뿌리치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후 한기호는 혼자 남겨졌어요. 그날 밤 서민정에게 중요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김태훈이 찾아낸 정보였어요. 민정아, 큰일 났어. 1972년 당시 상황을 알아봤는데. 어떤 상황이요? 한기호 씨가 서울대 대학원생이었을 때 정말 뛰어난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그런데 지도교수였던 최성민이 그의 연구를 가로채서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는 증언이 있어. 정말요? 당시 목격자들이 몇 명 있어. 하지만 한기호 씨는 시골로 내려가서 교사가 되었고 최성민은 그 논문으로 교수가 되었다는 거야. 서민정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기호가 어제 칠판에 적었던 공식들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럼 한기호 선생님이 진짜 그 연구의 원저자라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문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야. 이미 50년이 넘은 일이라. 서민정은 결심했습니다. 한기호를 다시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서민정이 요양병원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기호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참 이상해요. 아침에 보니까 병실이 비어 있더라고요. 어디 가셨는지. 한기호가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호련히 자취를 감춘 것이었어요. 설마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니겠죠? 서민정의 머릿속에 어제 최성민이 한기호를 찾아간 것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기호가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실종 신고까지 접수된 상황에서 서민정은 혼자서라도 한기호를 찾아 나섰어요. 그녀는 요양병원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단서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시다니 정말 걱정이에요. 간병인 김순자가 서민정과 함께 병원 뒷산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평소 산책을 좋아했거든요. 혹시 자주 가시던 곳이 있나요? 글쎄요. 산 중턱에 있는 정자를 좋아하셨어요. 가끔 거기서 혼자 중얼거리시곤 했거든요. 두 사람이 정자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나뭇가지로 그어진 수식들이 있었어요. 이것 봐요. 할아버지가 그린 것 같아요. 서민정이 무릎을 꿇고 바닥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복잡한 공식들이 흙바닥에 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 공식들은 예전에 본 것과는 달랐어요. 이건 암호 패턴이야. 서민정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기호가 연구소에서 작업하던 암호 해독 문제와 연관된 공식이었어요. 그때 정자 기둥에서 종이 한 장이 바람에 흩날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할아버지가 쓰신 것 같네요. 김순자가 종이를 주어서 서민정에게 건넸어요. 거기에는 한기호의 글씨로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정 씨에게 나는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증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벽의 공식들을 잘 보세요.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벽의 공식들,
서민정은 즉시 요양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기호의 병실 벽면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뭔가 놓친 게 있을 거야. 벽면에는 수많은 공식들이 적혀 있었지만 처음에는 단순한 수학 계산으로만 보였어요. 하지만 서민정이 더 자세히 관찰하니 이상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날짜야. 벽면 곳곳에 숨겨진 숫자들이 날짜를 나타내고 있었어요. 1972년 3월 15일, 1972년 4월 20일. 모두 한기호가 대학원생이었을 때의 날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서민정이 벽면의 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복잡한 공식과 함께 작은 글씨로 이름들이 적혀 있었어요. 한기호, 최성민, 그리고 논문 도용이라는 단어까지. 할아버지가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신 거네요. 서민정은 휴대폰으로 벽면의 모든 공식들을 다시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 볼 때와는 다른 관점으로 보였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니라 한기호의 기억을 정리한 증거 자료였습니다. 그날 밤 서민정은 연구실에서 밤새 한기호의 공식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걸 봐, 태훈 선배. 다음날 아침 출근한 김태훈에게 서민정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한기호 선생님이 벽에 적어놓은 공식들이 시간순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각 공식마다 연구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여기 보세요. 1972년 3월부터 시작해서 논문이 발표된 12월까지의 연구 과정이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최성민 교수가 도용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김태훈이 자료들을 살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 치매라고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억을 정리하고 있었다니. 이제 한기호 선생님을 찾아야 해요. 이 증거들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서민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민정 씨. 저예요. 한기호입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모두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괜찮아요. 중요한 일을 끝내려고 해요. 한기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목소리 같았어요. 어디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시내 도서관이에요. 옛날 자료들을 찾고 있어요. 서민정은 즉시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도서관 3층 자료실에서 한기호를 찾을 수 있었어요. 그는 오래된 학술지들을 펼쳐놓고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민정 씨, 와줘서 고마워요. 한기호는 서민정을 보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1972년도 학술지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내 연구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한기호가 학술지의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최성민의 논문이 실려 있었는데 한기호가 빨간 펜으로 여러 부분에 표시를 해놓았어요. 이 부분들 모두 내가 쓴 거예요. 내 필체로 쓴 원고가 집에 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건 내가 혼자 연구한 증거들이에요. 한기호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50년 전의 연구 노트였어요. 거기에는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들이 한기호의 필체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모든 걸 기억하고 계셨던 거예요? 기억은 사라지지 않아요. 단지 표현하기 어려웠을 뿐이에요. 한기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서민정은 깨달았어요. 한기호는 치매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선생님,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네, 저와 함께해요. 선생님의 기억은 숫자 속에 살아있어요. 한기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자신의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이었어요. 한기호와 서민정이 도서관에서 나온 지 이틀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 공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한다는 발표가 나온 것이었어요. 주제는 한국 수학사의 재조명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묻혀있던 연구 성과들을 재평가해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연구회 이사장의 발표를 들은 서민정은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한기호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완벽한 무대였거든요. 할아버지, 이 세미나에 참여해 보실래요?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한기호는 여전히 자신 없어 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이 모두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최성민 교수도 주요 발표자로 참석한다고 해요. 한기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최성민과 직접 대면할 기회가 온 것이었어요. 세미나 당일 서울 시내 대형 컨벤션 센터에는 수백 명의 수학자들과 연구자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어요. 라이브 방송까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서민정과 함께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50년 전 연구 노트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는 최성민 교수님입니다. 한국 현대 수학의 발전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최성민이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수학 발전에는 여러 숨은 공로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1970년대의 위상수학 연구는 최성민이 자신의 논문을 소개하기 시작했을 때 한기호의 주먹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는 제가 대학원 시절에 개발한 것으로. 거짓말이야. 한기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서민정이 그의 손을 잡으며 격려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 선생님 차례가 올 거예요. 최성민의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서민정이 일어났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서민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네주었어요. 교수님께서 방금 소개하신 연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혹시 공동 연구자였던 한기호 선생님과는 어떤 역할 분담을 하셨나요? 최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한기호를 찾아 객석을 둘러보았어요. 그건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그럼 직접 한기호 선생님께 물어보는 게 어떨까요?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오셨거든요. 서민정이 한기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한기호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분이 한기호 선생님이십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노인의 모습을 한 한기호를 보며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한기호 선생님, 무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회자의 요청에 한기호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서민정의 격려에 힘입어 천천히 단상으로 향했어요. 마이크 앞에 선 한기호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저는 한기호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한 한기호의 말이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1972년, 제가 서울대 대학원생이었을 때 위상수학 연구를 했습니다. 그때 최성민 교수와 함께 연구하셨나요? 사회자가 질문했습니다. 아니요. 저 혼자 했습니다. 객석이 다시 웅성거렸습니다. 최성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증거가 있나요? 한기호는 연구 노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칠판으로 향했어요. 이 공식을 보세요. 한기호가 칠판에 복잡한 공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정확했고 공식은 완벽했어요. 이것은 제가 1971년 11월에 완성한 공식입니다. 한기호가 연구 노트를 들어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같은 공식이 그의 필체로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논문에는 최성민 교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이것은 학계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최성민이 급히 일어났어요. 잠깐요. 이분은 현재 언어 장애가 있는 상태입니다. 말을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럼 검증해 보겠습니다. 한기호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칠판에 더 복잡한 증명 과정을 적기 시작했어요. 이 증명은 논문에 실리지 않은 추가 부분입니다. 저만 알고 있는 한기호의 증명 과정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논문에 없던 내용이었어요. 객석의 수학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새로운 증명이네요. 이건 논문보다 더 고급 기법이야. 최성민은 점점 곤란한 상황에 몰렸어요. 그가 반박하려고 했지만 한기호는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여기 제 연구 일지가 있습니다. 날짜별로 모든 과정이. 한기호가 노트를 공개하자 전문가들이 나와서 검증하기 시작했어요. 필체 분석, 종이의 연대 측정까지 실시했습니다. 20분 후 검증 결과가 나왔어요. 모든 증거가 일치합니다. 이 연구는 정말로 한기호 선생님의 것이 맞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기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표정이었어요. 최성민 교수, 왜 그랬어요? 한기호가 최성민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친구였잖아요.
최성민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단상을 내려갔어요. 한기호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50년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회 이사장이 한기호에게 사과했습니다. 앞으로 선생님을 국립연구소 명예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한기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5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잊혀진 천재가 마침내 세상에 돌아온 것이었어요. 학술 세미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기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어요. 언론에서는 잊혀진 수학 천재의 복권이라는 제목으로 연일 보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야기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기호는 명성이나 보상보다 더 소중한 것을 선택했어요. 햇살마을 요양병원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여기 계속 계실 거예요? 서민정이 병원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국립연구소에서는 한기호를 위해 최고의 대우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응, 여기가 내 자리야. 한기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어두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하실 수 있는데. 민정 씨,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어. 한기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요양병원 정원에서는 어르신들이 모여 앉아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칠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학 수업이요? 그래.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이야. 한기호는 일주일 전부터 요양병원에서 수학 수업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는 어르신이 몇 명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수학이라니. 우리 나이에 무슨 수학을. 처음에는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하지만 한기호의 수업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수학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랍니다. 한기호가 칠판에 간단한 그림을 그렸어요. 꽃잎에 나선 구조였습니다. 이 꽃잎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보세요. 여기에는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아름다운 규칙이 숨어 있어요. 오, 정말 신기하네. 이런 게 수학이구나. 어르신들이 신기해하며 집중했습니다. 한기호는 어려운 공식 대신 자연과 일상 속의 수학을 가르쳤어요. 서민정은 그런 한기호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교육자였어요. 선생님, 저도 가끔 와서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민정 씨. 그런데 너도 중요한 일이 있잖아. 한기호가 서민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민정은 한기호를 모델로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었거든요. 고령인지 회복 프로젝트요? 응, 내가 시작한 일이야. 많은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야. 서민정의 프로젝트는 한기호의 사례를 바탕으로 치매나 인지장애를 겪는 어르신들에게 수학적 사고를 통한 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이 증명해 주셨잖아요. 기억은 사라져도 논리는 남아있다는 걸요. 그래, 그게 내가 찾은 마지막 정답이야. 한기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몇 주 후 한기호에게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자식들이었어요. 아버지. 큰아들 한승우가 조심스럽게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둘째 한승민과 딸 한미경도 함께였어요. 왔구나. 한기호는 반갑게 자식들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미경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신문에서 봤어요.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셨다는 걸.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한기호가 자식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이 와줘서 고마워. 그걸로 충분해. 아버지를 포기했던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한승민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너희들도 힘들었을 텐데. 한기호는 자식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었어요. 오해와 갈등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한기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원에서는 오늘도 어르신들이 수학 수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기 어르신들이 나를 기다리고 계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자식들은 한기호의 선택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면회를 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기호는 평소와 같이 수학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주제였어요. 오늘은 인생의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인생도 수학처럼 문제와 답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답을 찾는 과정이에요. 한기호가 칠판에 간단한 공식을 적었습니다. 인생, 기억, 경험, 사랑. 어려운 문제일수록 풀이 과정이 복잡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든 시간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답을 찾으셨나요? 한 어르신이 물었습니다. 네, 찾았어요. 한기호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라진 기억들 속에서도 삶은 다시 풀 수 있는 공식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 공식은 바로 사랑과 희망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기호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나이가 들고 기억이 흐려져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남아 있어요. 그것들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수업이 끝난 후 한기호는 병실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어르신들이 수학을 재미있어 하신다. 내가 진짜 원했던 일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다. 비록 늦었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정답을 찾은 것 같다. 창밖으로는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기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내일 수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잊혀진 천재의 이야기는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의 진짜 가치는 과거의 연구 성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것이었거든요.